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속 있는 부동산 정보가 가득한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알부자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여당 의원들은 임대차 3법 추진을 위해서 얍다터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임대인에게 좀 불리한 규제지만 이 속을 들여다보면은 세입자도 잡는 묘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저희 이슈 체크 시간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알부자와 함께 하시면서요. 다양한 정보도 얻어가시고 또 상담도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와 문자 열려 있습니다. 02-3153-2594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알부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알부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알부자와 함께 하실 토지 박사 만나보셔야겠죠. 한국토지개발원의 박관식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시청자님, 한 주일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박관식입니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사이다님, 우리 사이다님 텔레비 나와서 너무 좋으시겠네요. 아, 너무 좋습니다.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행복을 다 모아서 황금으로 바꿔서 드리는 행복한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순서는요, 또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겠죠. 안정적인 자산 관리 전략이라는 주제가 이번 주 주제라고 하는데요. 한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안정적인 자산 관리 전략.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우리가 자산 관리하느냐가 중요해요. 요즘 우리가 보면 막 돈 버는데 너무 이렇게 치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려워지는 경우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자산 관리를 할 것인가, 또 전략을 어떻게 세워서 우리가 부자가 될 것인가, 행복한 시간 한번 여행해 볼게요.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서 5차, 6차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도 아프리카 가면 굉장히 굶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왜? 지금 70억 명에서 80억 명으로 가면서 식량이 부족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식량 자급률이 23%밖에 안 돼요. 그러면 77%는 수입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가, 먹는 것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부자 되려면 요즘은 농민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의 도시민들, 직장인들보다 농민이 더 오히려 부자가 됐어요. 이미 역전됐어요. 농민분들이 더 부자가 되는 사이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농민분들은 일단은 먹고 사는 것은 가장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5차, 6차 산업혁명이 오면 세계 미래학자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농장이 미래의 가장 최첨단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안정적으로 우리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70%의 농민들이 지금 어디로 왔느냐? 70%의 농민이 서울 수도권으로 지금 51%가 지금 몰려와 있고,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청주로 이렇게 도시로 갔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대변되는 게 이건 행정도시죠. 그래서 모든 것은 행정도시가 있고, 두 번째 군청 소재지, 그 다음에 면 소재지가 행정도시예요. 그래서
직장인들 때문에 이렇게 행정도시로 처음에 몰려갔고, 두 번째 행정도시는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기업도시가 있어요. 기업도시. 기업도시는 우리가 포스코가 동쪽에 들어가면 포항이고 남쪽에 들어가면 광양이고 서쪽에 들어가면 이것이 당진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울산, 창원, 거제 이렇게 조선소가 2개 들어가 있죠. 조선소가 들어와 있고 세 번째 파주 LG필립스, 영통, 동탄, 탕정, 평택에는 이렇게 삼성전자가 들어와 있고 지금은 우리가 보면 이렇게 중국 때문에 중국도 동중국이죠. 동중국. 동중국 때문에 지금 동중국의 경제 생활권이 다 들어와 있죠. 엔타이, 칭다오, 다롄, 북경, 텐진, 심양이죠. 그러면서 모든 산업이 지금 자동차도 서쪽으로 들어오죠. 반도체 서쪽으로 들어오죠. 가전제품 서쪽으로 들어오죠. 모든 것이 지금 이렇게 서쪽으로 들어오면서 세상이 펼쳐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도시가 있고 위락도시가 있죠. 위락도시. 그것이 우리나라의 농민들이 7%만 남고 전부 도시로 우리가 월급 받으러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부자도 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보면 행정도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산이 창원으로 도청 소재지가 옮겼어요. 그러면서 창원이 부산보다 좀 더 잘 사는 사이가 됐고 광주라는 도청 소재지가 무안 목포로 이사 가면서 남학 신도시가 되면서 일약 가치가 폭등하고 있고 대전이 내포 신도시로 이사 가면서 지금 홍성 예산 삽교가 오르고 있고 대구가 광역시가 되면서 지금 안동 예천으로 이사 가면서 여기 도청 소재지가 옮겨가고 있고 또 서울이 세종시로 옮겨가면서 세종시에서 농사 짓던 분들이 일약 부자로 거듭나는 그런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농사를 짓고 있다가 어느 날 그곳에 도시화가 된다면 우리는 부자가 되지 않겠냐. 지금 여의도 면적의 20배씩이 없어집니다. 어느 정도냐? 30배씩이 20 내지 30배씩이 지금 농지가 도시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도시로 보면 지금 우리가 세종시에서 수많은 부자들이 탄생됐다. 안정적으로 부자가 탄생된 거죠. 그 다음에 대기업이 들어가면서 되는데 대기업이 동탄에 들어가면서 동탄에서 수많은 부자가 안정적으로 농민들이죠.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부자가 됐고 그러면서 지금 평택에 삼성전자가 들어오면서 평택에서 또 안정적으로 농민분들이 지금 부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농사를 짓다가 그래서 우리가 농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 농지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농지가 갖고 있으면 농사만 지어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이다. 그런데 그래서 요즘 귀농귀촌을 하죠. 그러는 사이에 이런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대기업이 도시를 만드는 것은 철강, 반도체, 가전이죠. 자동차, 이제 우리가 보면 조선이죠. 조선. 이 4개 형태가 도시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반도체가 파주에 들어가면 이것이 운정이라는 도시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동탄에 들어가면 동탄이 어마어마해졌고 평택에 들어가면 평택에서 엄청난 도시가 형성이 되고 있고 탕정도 지금 이와 같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자동차도 그렇고 조선을 우리가 요 근래에 조선이 90년대에서 일본이 갖고 있던 것을 2000년대, 2007년대까지 우리나라가 꽃을 피웁니다. 그러면서 세계를 리드했는데 중국이 2007년대에서 2017년대까지
중국이 싸다고 그냥 다 가져갔어요. 근데 싼 것이 비지떡이라고 배가 부러지고 수덥하고 LNG 추진선 납품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어느 날 갑자기 유럽의 또는 세계의 선사들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전부 대한민국으로 가자.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우리나라의 카타르에서만 해도 LNG 100척 그러니까 거의 추진선하고 운반선이 1,500척 정도 이렇게 예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울산하고 거제도에 가면 거제도에 우리가 보면 고현에 삼성중공업이 들어와 있고 대우조선해양이 들어와 있고 대우조선해양이 엊그제도 또 9천억 원어치 또 땄죠.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또 이번에 수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이렇게 기둥이 서 있는 데다 자꾸 이거 붙고 저거 붙어서 굉장히 호황이 오는데 우리가 팁을 준다면 뭐가 있냐. 이 조선소가 10년 호황이 온다면 조선소는 뭐가 있냐면 로봇 작업이 안 됩니다. 로봇 시설이 안 돼요. 왜 안 되냐. 배가 한 300m 이렇게 큰 배인데다가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봇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는 수많은 노무자 직장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생기는 우리가 그리고 세계에서 4번째 큰 조선소가 영암에 있고 또 그 주변에 대기업이 어마어마하게 생기다가 부도가 났었어요. 근데 우리가 부도가 난 대기업은 한번 관심 가져봐야 돼요. 왜 그러느냐? 공유 수면이 허가를 받으려면 5년, 10년 걸립니다. 그래서 한보철강 부도 났을 때 현대제철이 인수하는 순간 그냥 값이 폭등하는 걸 우리는 봤어요. 그렇듯이 이런 조선소도 대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부도 나서 국가가 운영하고 있다. 인수만 해버렸다 그러면 그냥 허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곳에 관심을 가져봐야 돼요. 세 번째,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제일 많이 오른 데가 어디냐? 행정 대기업 위락입니다. 위락. 위락은 강원랜드가 들어서면서 그쪽 주변에 땅값이 2,250배가 올랐어요. 그렇듯이 우리나라에서 인위적으로 이런 위락도시를 만드는 데가 있는가를 관심을 갖고 그곳에 안정적으로 농지를 투자한다 그러면 우리는 농사지어서 때로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느 날 이곳이 행정도시가 되고 대기업이 들어와서 기업도시가 되고 위락도시가 되면은 우리는 어느 날 경산 왔네 경산 왔어 그날 복이 떼굴떼굴 굴러와서 평생 안정적으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뭐 농촌이 도시화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새롭게 귀농 귀촌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런 흐름에 따라서 이 자산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 알찬 고민 상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은 02-3153-2594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상담 자리가 있다고 해서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알찬 고민 상담 시간 문 활짝 열어볼게요. 그 전에 전화번호 고지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02-3153-2594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되는데요. 이 문자를 보내실 때는요. 보유하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이나 지번, 면적과 투자 금액 등을 상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상담 한번 시작해 볼게요. 가장 먼저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네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실까요? 남양주 광적시에 네, 벨라시티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요. 네. 그게 전망이 어떤지 궁금해가지고요. 네, 양주시에 위치한 벨라시티 아파트를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신데 앞으로 어떨지가 궁금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한번 연결해 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답답한 마음 달래려 서울경제 전화했는데 뭘로 봐드릴까요?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쌍안경으로 봐드릴까요? 네, 지금 우리가 보면 지금 그 광정면이거든요. 네, 광적에 우리가 이 지역에 아파트가 많지가 않아요. 네, 많지가 않은데 지금 의정부부터 해서 양주 쪽으로 신도시가 네. 만들어지게 되면 네, 중소기업들이 전부 광정면으로 몰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예, 그죠? 네, 그러면서 서서히 이렇게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택지개발 사업이라고 여기도 지금 이렇게 신도시를 조그맣게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신도시가 서서히 생기면은 광정면도 상당히 커진다고요, 이게. 예,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 있죠, 아파트. 예, 아파트가 강남에서부터 강북으로, 네, 강북에서 의정부로, 네, 의정부에서 포천으로, 네, 의정부에서 광적으로 지금 서서히 아파트 값이 서서히 빈 공간을 찾아서 저렴한 아파트를 찾아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 네. 광정면 아파트 값도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오르겠죠? 오르겠죠. 그래서 저기 손톱의 때만큼만 기다리면 네, 네, 지금 광정면 쪽으로 서서히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난 참 행복한 사람 이렇게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매매하지 말고 갖고 계시면 행복하게 공기 맑은 곳에 살면서 네, 저 아파트 값도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결과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긍정적이라고 하시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요. 그리고 또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세요? 네. 제가 노원구 태릉 우성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네네. 저희 우성 아파트가 이제 예. 재건축 준비 중이라 정밀 안전진단에 들어가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를 팔고 좀 다른 데로 옮겨볼까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래서- 일단 매도 타이밍이 조금 고민이시겠어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매도 후에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까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에 그냥 복이 더덕더덕 붙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뭐가 궁금하세요? 네, 제가 이제 노원구 태릉 우성에 예. 15년을 살았어요. 15년요. 목소리 네, 들으니까 저희 애들 15살 교육 같이 문제 보이는데. 때문에. 네? 목소리 들으니까 15살 같아요. 네. 그래서요. 그래서 애들 교육 문제 때문에 저희가 옮기지를 못하고 예. 네, 계속 거기서 살게 됐는데 이제 애들이 대학을 들어가게 돼서 예. 네, 그래서 이제 좀 다른 곳으로 옮겨볼까 하고 있는데 예. 이제 저희 아파트를 이제 정밀 안전진단에 들어가게 됐는데 예. 이제 매도 시기가 궁금해서요. 매도를 네.
지금 보면 이제 안전진단이 들어갔잖아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그 안전진단이 통과되면 일단 아파트 값이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조금 오르긴 할 텐데, 예. 저희 아파트가 워낙 이 공릉동에 위치하다 보니까 예. 좀 많이 다른 곳에 비해서는 오르지가 않더라고요. 많이 안 올랐는데 네. 많이 안 오른 지역이 앞으로 많이 오르게 돼 있어요. 네네네. 특히 여기는 대학교를 끼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 대학교를 끼고 있고 이번에 안전진단 통과가 되면 또 아파트 값이 좀 상당히 오를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를 매매하고 잠실로 가고 싶어. 어디로 가고 싶다고요? 잠실 쪽으로 가보고 싶어요. 그죠, 잠실. 일단 잠실로 가겠다고 생각한 건 잘하신 거예요. 네네. 그런데 네. 잠실로 가실 때 네. 혹시 매매값하고 전세값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네. 전세를 놓고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전세. 아, 거기를요? 예, 매매를 하지 말고. 아, 왜 그러냐면 네. 여기도 지금 안전진단이 통과 안 돼도 값은 오를 거거든요. 네네. 그러지 또 잠실 쪽도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네. 잠실 쪽도 지금 미래 가치가 상당히 밝은 지역이거든요. 네네. 왜 밝냐면은 지금 그곳에는 저 백화점부터 해가지고 123층짜리 건물이 들어왔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고용이 상당히 늘어나요. 네. 그러면서 주거 환경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왼편에 보면 하남 있죠, 하남. 네. 그다음에 교산지구까지 3기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네네. 지금 잠실이 강남 대용으로 들어오게 돼요, 더. 네. 그래서 잠실 쪽의 가치가 상당히 더 오른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잠실로 옮기는 것도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네. 그렇다면 100점은 뭐냐? 100점은 거기 전세 놓고 잠실에 하나 사는 것이고 네. 또 50점은 그거 팔고 잠실에 사는 것도 좋은 거예요. 네. 세 번째는 악수는 태릉선 저기 저 공릉 거 팔고 잠실에 전세 사는 것이 최고 악수예요. 네. 네. 뭔 얘기인지 알았죠? 네네네. 근데 셋 중에 이제 하나를 잘 판단해가지고 네네. 결정하는 우리 시청자님 됐으면 좋겠어요. 세금 근데 거기 저희 사는 곳을 예. 전세를 놓고 팔지 않고 전세를 놓고 예, 또 잠실을 살 경우에는 예. 조금 세금 문제가 많지 않을까요? 아니,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세법은 네. 항상 바뀌거든요. 네네.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정부는 세금을 조금 받겠다는 분도 계시고 네. 또 어떤 정부는 또 너무 많이 오르니까 세금을 좀 많이 걷어서 좀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1가구 3주택까지도 비과세였잖아요. 네네. 계속 바뀔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런 부분은 신경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너무 세금 신경 쓰지 마셔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그러면 우성을 당분간 언제 정도까지 보유를 하는 게 나을까요? 그것은 한 네. 다음에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2, 3년, 3, 4년은 네. 일단 놔둬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한번 결론을 내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 방향성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런 매도 타이밍이나 이런 건 한 번 또 고민을 하시고 저희와 상담도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실까요? 전라남도 해남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기다리는 게 좋을라는지 팔아가지고 뭐 서울이나 대구 시내로 뭐 다른 좀 적당한 물건을 바꿔서 타는 게 좋을라는지 궁금해가지고. 네, 해남 쪽에 토지를 보유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좀 상담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해남군 주소를 불러드릴게요. 네네.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네. 무고리 네. 931-4번지. 네, 무고리에 위치한 토지고요. 예. 931-4번지요. 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디 사세요?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야, 제가 대구 가면 인기가 제일 좋은데. 아, 예. 대구 한번 오십시오. 아, 대구벌이 나는 달구벌이 제일 좋아요. 예, 예. 대구 가면 그냥 어찌게 우리 팬들이 많이 오는지. 근데 요즘은 세미나도 못 해요, 지금. 예. 그래서 아니, 대구에 한번 오시면은 저도 한번 세미나에 참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제가 네. 근데 이제 저기 뭐가 보이는가 그랬더니 저 땅끝이 보여요. 땅끝이. 네네. 그러면 그 땅끝을 사셨는데 언제 사셨어? 1997년에. 아, 97년도에. 그러니까 네. 97년도에 그 뭔가 성견지명이 있어서 여기 사신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동안 지금 마음고생 봐봐요. 많이 했습니다. 뭐가 있냐면 예? 지금까지는 네. 무구리가 무고했어. 개발도 안 되고. 예. 근데 지금부터는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면 네. 지금 무구리 주변에 이렇게 위락도시가 생겨요. 위락도시가. 아, 위락도시에. 예, 위락도시가 이게 크기가 얼마나냐면 네. 청주나 전주나 세종시만 해요. 세종시만 하다고요. 예, 그렇게 큰 땅이 지금 공사가 들어갔어요. 보니까 주변에. 예, 예. 그리고 또 여기는 3대 관광지가 바로 무구리 위에 있어요. 오시아노 관광단지라고 보니까. 아, 무슨 관광단지요? 오시아노 관광단지, 오시아노. 우시아노. 오시아노. 오시아노. 예,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이 조선소 있죠, 조선소. 네. 대한조선소가 들어오고 있어요, 보니까. 아, 네. 그리고 여기를 위해서 지금 현 국가가요. 네. 하고 있는 게 지금 저 KTX를 국제공항으로 이렇게 돌려요, 보니까. KTX가요. 예, 무한 국제공항으로 이렇게 해서 돌려요. 1조 4천억 들었어요, 이게 이번에. 아, 예, KTX가 그러면 무안국제공항한테까지. 무한 국제공항에서 목포 쪽으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중국 네네. 분들이 오기 좋게 만들어놨어요. 중국 분들이. 중국에서 예. 상해에서 1시간이면 와버려요, 여기를. 아, 예. 엔타이, 칭따오 이런 데서는 1시간이면 들어올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보니까. 예, 예. 그리고 지금 무구리 있죠, 무구리. 네. 무구리 위에 쪽으로 지금 다리를 놔요. 이게 77번 국도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뭐 해저 터널을 뚫는다는 얘기도 있고 지상으로 논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네. 이게 확정돼 버렸어요, 지금. 앞에도 해저 율도 잘 터널이- 뚫어 해서 국제공항에서. 예. 그렇게 되면 무구리가 이제 앞으로 뜨게 돼요. 아, 예. 그래서 이 무구리 주변에는 앞으로 조선소가 잘 되잖아요, 요즘. 네. 조선소가 잘 되면은요, 무구리에도 뭐가 들어와 있냐면 이렇게 조선소 기자재 업체가 하나 들어와 있어요, 무구리에. 네. 여기 이렇게 2만 평의 큰 이렇게 기업체가 하나 들어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조선소가 잘 되면 우리 시청자님 토지로도 예. 조선 기자재 업체가 들을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지가가 좀 많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지금까지 갖고 계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네네. 앞으로 미래 가치가 무구리가 네. 무고한 데서 아주 유구리로 바뀌게 생겼어. 예. 그래서 예. 그 토지 갖고 계시면 혹시 누가 팔으라고 하면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요즘 팔으라고 연락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죠. 지금 네. 그럴 줄 알았어. 예, 예. 절대 팔면 안 돼요. 절대 팔면 안 돼요. 예, 왜 그러냐. 팔고 났더니 이제 막 많이 올랐네. 그런 소리가 난다고. 예. 제가 여태까지 소식 없다. 요 근래 소식 많이 오죠? 네. 그게 문제야, 그게. 작년부터 와요. 그러죠? 이제 이쪽이 네. 개발이 되고 있다는 징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팔지 말고 꼭 갖고 계시면 네. 이제 혹시 어제 잠자는데 복 굴러가는 소리 안 들리던가요? 떼굴떼굴 굴러가는 소리 안 들려요? 예, 예. 저는 20년 이상 마음고생을 해가 이거 팔아가지고 시내로 옮길까 싶었거든요. 지금은 팔면 안 돼요. 팔면 안 돼. 지금은 팔면 안 돼요. 앞으로 한 네. 2, 3년, 3, 4년 있다가 다시 한번 상담하고 매매하는 우리 시청자님 뵀으면 좋겠어요. 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시청자님, 개발 계획이나 관광지도 있다고 하니까 잘 참고를 해보시고요. 일단 또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명한 판단 내려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전화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궁금증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 예. 다른 게 아니라요. 네. 화성시 장안면, 예. 수천리 360번지 하고요. 네. 408-1번지 향후 전망에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토지를 보유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화성시를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미경으로 봐드릴까요? 만원경으로 봐드릴까요? 현미경으로. 현미경으로 봐드려. 그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이것만 봐야 되겠구만. 그냥 축하합니다. 오늘 서울 경기 통화되신 거. 네, 감사합니다. 아, 축하받을 만해. 딱 보니까 땅이 네. 너무 이뻐요. 막 목소리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땅도 네. 아름다워요. 어머나. 그 위치도 좋아, 감사합니다. 위치도. 아, 그래요? 예, 위치도 지금 우리가 보면 네. 뭐든지 지금 화성 쪽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네. 저기 지금 그 평택에 영통에 삼성전자하고 동탄 있죠? 네네. 삼성전자하고 평택 있죠? 네. 평택에 LG하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네. 이런 들어와 있는 이 대기업의 네. 중소 공장들이 지금 네. 화성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왜 화성 쪽으로 가냐? 네. 여기 그 평택항 있잖아요. 평택항. 네네.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가까운 지역으로 지금 그래서 화성 쪽이 서서히 뜨고 있어요. 화성 쪽이. 아, 그래요? 근데 여기 이 지역은 수천리는 지금 갖고 계신 땅은 네. 이쪽 지역에는 지금 중소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 중소기업들이. 네네. 그 조금 있으면 이런 중소기업들 지어가지고 네. 임대해도 월세 나와요, 안 나와요? 임대면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서서히 네. 이런 중소기업들이 왜 많이 생기냐? 네. 일본에서 백색 국가 제외시키면서 네. 우리나라의 대기업 있죠? 반도체하고 관련된 대기업들이 우리나라가 네. 중소기업들이 많이 지금 더 좋은 반사요 이익이 생겨요.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뜨게 생겼어요. 아, 예. 우리나라가 떴다 그러면 떴다 비행기 날아라 화성시 이러면서 아, 네. 화성시도 좋은 일 있겠어요. 아, 그래요? 예. 얼마, 몇 년 후에 있겠어요? 몇 년까지 안 가도 네. 2, 3년만 있어도 네. 경산하는 소리가 나오겠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네. 이런 땅 갖고 계시면 네. 그냥 잠잘 때도 보기 떼굴떼굴 밖에 어머나. 나와도 보기 떼굴떼굴. 아, 그래요? 너무 좋은 소리, 좋은 말씀 해주니까 너무 기쁘네요. 근데 지금 현 시세가 얼마나 가시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시세는 오히려 모르는 게 나아요. 괜히 시세 알아가지고 팔면 억울해. 아, 왜 그래요? 그러냐면 여기는 네. 이렇게 중소기업들 지어가지고 임대하면 평생 월세 받을 텐데. 네. 지금은 그러면 공장 같은 거를, 예. 공장 같은 거 안 짓고 저희가 그냥 그 맨 땅으로 그냥 놔둬도 되겠어요? 놔줘도 괜찮아요. 놔줘도. 왜 그러냐면 가치가 오르니까. 아. 땅값이 오르니까. 아. 그래서 네. 꼭 네. 지을 필요는 없어요. 없지만 그런 거 지으실 분들한테 나중에 팔아도 제대로 좋잖아요. 네. 물류창고 같은 거. 네. 그래서 갖고 계시면 네. 대박 나겠네. 정말이에요? 예. 축하합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잘 고민해 보시고 결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알부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전문가들의 판단일 뿐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문자 사연도 바로 만나볼게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656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충북 청주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오동동 토지입니다. 토지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 지금 바로 우리가 청주가 요즘 뜨고 있어요. 청주가 왜 타 지역에 비해서 청주가 뜨고 있느냐? 이 위쪽에
광가속 전자가 이번에 광전자 가속기를 여기다 만들거든요. 네. 그러면서 오창이 상당히 여기가 지금 커지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 가속기가 들어오면서 지금 이 위쪽에 아파트 값이 지금 오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많이 오르고 있어요. 왜? 정규직이 늘어난다는 것을 네. 일반인들도 생각하잖아요. 요즘은 하도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네네. 그렇다고 보면 이 청원구에서도 이렇게 위쪽이 뜨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파트 값도 이쪽 위에 쪽에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갖고 있는 이 토지는 네. 나중에 그 지역에 가속기가 들어오면서 중소기업들도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는 지금 이번에 확정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면 되자마자 공사가 들어가고 토지 보상 나오고 그러면 그때는 좀 더 가치가 많이 상승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갖고 계시면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되겠네요. 조금만 갖고 있으면 네. 부자 되겠네. 이렇게 마무리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시라라고 하셨고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고민 상담은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혹시 방송 중에 연결 안 되셔서 아쉬우신 분들은요. 오프라인 자리 있다고 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알쏭달쏭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보시죠. 서울 PIR 18.4. 자, 연소득 대비 주택 구입 가격 배수를 나타내는 PIR 지수가 서울은요, 18.4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이 말은요, 서울에서 이 적당한 가격의 주택을 사기 위해서는 이 1년 동안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8년 이상을 모아야지 살 수 있다라는 말인데요. 자, 뭐 집값이 하락한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지만 이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좀 멀어져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12.16 대책이 좀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는 시선이 많다고 하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집값이 떨어진다는 말만 나왔지 네. 지금 전세값이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전세값이 올라서 다시 지금 떨어지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또 오름세로 지금 다시 돌아섰거든요. 이게 지금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PIR 지수가 18.4년이라는 것은 네. 월급을 받았어요. 사회자님 안 먹고 안 입고 안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분의 2는 저 휴대폰비, 그 다음에 방세. 네, 생활비로 많이 나가죠. 나가죠. 지금은 쓰기 싫어도 이미 써놓은 것들이 많아요. 고정 비용이 있어요. 그래, 맞아요. 고정 비용이 네. 있어요. 그런데 쓰고 나면 100만 원 만든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18.4년을 안 먹고 안 입고 안 썼을 때 얘기지. 네. 조금만 먹으면 휴대폰만 써도 시간이 늘어요. 2배, 3배로.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집을 살려면 한 48.5년이 걸려요. 48.5년이요. 예, 48년. 근데 그거라도 살 네. 수 있으면 다행이야. 48년 지나면 또 많이 올라 있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집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네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사람들은 제가 어느 날 뭐 융자를 조금 내서라도 집을 사세요. 그러면 왜 그렇게 무리를 시키느냐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데 네. 그래도 융자는 은행에서 쓴 돈은 인플레이션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결혼했을 때 신혼이나 이렇게 결혼했을 때 사회자님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결혼할 때 그 혼수품 사가지 마시고 네. 그거 가지고 예. 집을 사는데 좀 보탰으면 집에는 좋겠다는 거죠. 비어서 그냥 사나요? 왜 원래 빈 공간이 좋아요. 이불만 하나 갖다 놓고 오히려 미니멀 그게 라이프. 건강이 네. 좋은 거예요. 본래는 집은
잠자리고 네. 가족 생활이니까. 예, 예. 근데 빚을 좀 내서 사잖아요. 집을 사면은. 빚 내서 사면은 남편이 술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마시겠죠. 얼마나 담배 펴요, 안 펴요? 못 피겠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애들도 예. 자녀를 두면 자녀들도 야 우리 집값 저 갚아야 돼 그러면 허리띠 절라매고 돈 써요 안 써요? 그리고 경제관념이 네. 생기겠네요. 애들도 안 써요. 네. 그래서 전략해서 예. 빚을 갚다 보면 집값이 오르잖아요. 아. 그래서 먼저 집을 좀 사는 것도 네. 또 중요하고 예. 또 빚을 내서 또 융자 이자 내느라고 고생하면 처가 떼 가고 시댁에서 불쌍해 안 불쌍해? 안쓰러울 수 있죠. 그냥 안쓰러우니까 좀 도와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갚아줘.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빚내서라도 집을 사는 네. 쪽이 굉장히 유리할 수 있어요. 우선은 소형이라도 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꺼나가는 그런 전략도 좀 괜찮지 않을까 네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 예,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일상생활, 생활에 실생활의 꼼수도 좀 알려주시고 한 것 같은데 저 일단 48년에 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어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일단 집을 좀 마련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6억 이하의 아파트 매물도 요즘 찾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좀 마련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6억 이하의 아파트가 네.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상당히 많아요. 찾아보면. 많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서울하고 수도권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자기 좋아하는 지역만 보니까 다 뭐 33평에 10억 막 이렇게 다 올랐거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숲세권을 지금 찾아가면 아직 안 올랐어요. 숲세권. 숲세권이 아주 좋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숲속에는 교통은 좀 불편한데 사실은 코로나 이런 거 오면서 숲세권이 뜨거든요. 그렇죠. 미세먼지도 그래서 있고. 예. 역세권보다 역세권에서 장점은 저 교통 편리한 거 말고는 없거든요. 네. 공기도 좀 안 좋고 좀 시끄럽거든요. 근데 숲세권에 가면 조용하고 싸고 맑고. 아주 맑고 네. 성공하는데 아주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숲세권은 아직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예. 그 주변에 또 소형보다 중대형이 안 올랐어요. 네. 굉장히 우리가 보면 김포를 가더라도 30평형대보다 40평형대가 더 싸요. 4, 5평형대가. 그래요? 예. 근데 집은 훨씬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데 가서 좀 중대형으로 그러면서 숲세권을 사면 네. 가치가 앞으로 오히려 역세권보다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많다. 이 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짜 팁이었던 것 같습니다. 숲세권의 중대형 아파트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만나보죠. 중저가 아파트 불티. 자, 앞서 살펴봤듯이 9억 이하 시장으로 좀 수요자가 몰리면서 가격 오름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아파트 시장입니다. 15억 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 시장도 뭐 다시 들썩인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정확하게 시장 상황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불티라기보다도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꼭 현재의 상황만 가지고 자산을 관리하면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008년대 세계적인 서브프라임이 오면서 그냥 전 세계가 떨어졌었어요. 그때는 뭐 소형이고 중형이고 대형이고 다 떨어지니까 아파트 아무도 안 샀어요. 오히려 전세값하고 2016년대까지만 해도 매매값하고 또 똑같았어요. 500만 원 차이도 안 난 경우도 있었어요. 오히려 전세값이 더 비싼 경우도 있었어요. 그때 매일 집 사야 된다, 텔레비 나와서 사야 된다. 왜? 아무래도 전세값보다는 집값이 많이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사회자님? 그래서 맨날 집 사야 된다, 집 사야 된다 했더니 예. 왜 이렇게 집 사라겠었냐고 나한테 그랬는데 네. 그래야 지금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소형이 좋다고 그랬는데 강남에 대형이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대형이 많이 오르니까 대형을 그냥 집중해서 막 세금, 중과세 막 기타 막 이렇게 막 그냥 어깨에다 얹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게 소형으로 이제 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유행인 것 뿐이지. 조금 있으면 봐봐요. 우리가 사회자님도 옷이 찰싹 달라붙은 것이 인기 있을 때 있고 네. 나팔 바지가 인기 있을 때 있고 예, 그 흐름이 있죠. 그 흐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소형이 인기 있을 때가 있고 대형이 인기가 있을 때 있고 또 주상복합이 인기 있을 때는 또 주상복합이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각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지니까 네. 이것은 그냥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불티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대형 팔아서 소형을 옮겨야 되겠다. 그건 정말
실수할 수도 예.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에서 오히려 올랐다 그러면 대형이 그냥 치솟아 올라오면 무섭게 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현 상태에서 잘 우리가 주시하면서 꼭 소유를 하나 더 해야 되겠다면 우리 자녀의 직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직장 주변 또는 자기 남부님의 가장은 여자가 가장이에요, 남자가 가장이에요? 그래도 보통적인 시선으로는 남자분이 아니야. 돈 버는 사람이,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가장이야, 지금은. 제가 위험한 발언을 했네요. 예. 돈 많이 버는 분을 중심으로. 그분이 돈 못 벌면 큰일 나잖아. 회사에서 잘리면 큰일 나잖아. 예. 그분 주변에 숲세권으로 아파트를 사놓으면 네.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팁 한번 드려봅니다. 예. 돈 버는 사람이 가장이죠. 맞습니다. 예. 네. 자, 근데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동산에도 흐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예. 흐름에 따라서 뭐 규제도 새롭게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또 다른 흐름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는 당연하죠,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면은 또 다른 규제가 규제와 나오죠. 상관없이 예. 규제와 상관없이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규제 싹 풀어버려요. 그렇잖아요. 분양이 안 되고 미분양 나오면 규제만 풀어요? 부양책도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 2010년, 12년, 14년, 14년, 15년 이때는 뭐 1가구 3주택도 세금도 안 받겠다. 일본 같은 데는 집 사면 그냥 몇백만 원씩 현금도 줬어요. 그래도 안 사. 그러니까 시대는 자꾸 변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집값이 많이 올라. 그러면 세금으로 다 받겠다. 집값 떨어져. 세금 없애겠다. 다들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혹시 앞으로 예상하시는 그 규제 같은 거 좀 있으세요? 아니, 대표님 근데 생각에? 네. 그런 것은 뭐냐면 규제가 있어봐야 그 내용이요. 있던 거 없앴다가 또 생겼다 하는 거니까. 네네네. 그거 왔다 갔다 한다. 아주 뭐 특별한 건 더 생길 수도 없어요. 아, 더 이상 생길 수는 없다. 더 생길 수 없고 예. 기껏 해봐야 세금 조금 더 걷는 거에다가 네네네네. 융자 조금 더 제한하는 거 뭐 LTV, DTI 이런 거지 예. 더는 없어요. 뭐 현재 나와 있는 거에서 이제 뭐 조절이 조금 가능하다. 더 오를 것 같으면 심하게 하고 좀 떨어질 것 같으면 없애고 이런 네.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만나볼게요. 월백족 감소. 자, 100만 원 이상의 고가 월세를 받는 사람을 월백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 이 월백족이 좀 감소 추세라고 하는데요. 정부의 임대차 3법 추진 때문에 임대인은 임대 소득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임차인은 향후 고가 월세에 따른 이 과세를 좀 없애기 위해서 사라지고 있다고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임대차 3법의 영향 때문인지가 궁금합니다. 그죠. 네. 지금 월백족은 뭐냐면 월세를 지금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월세를 많이 받는 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임차인 입장에서는 부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머리가 아파요. 지금도 홍대에 상권이 좋잖아요. 근데 절반이 비었어요. 공실이에요. 그럼 절반이 공실이 났다는 얘기는 뭐냐? 임대료를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금은 지금 많이 내야 돼요. 지금 건물주들을 보호해야 될 수가 생겨요. 지금 막 우리가 전세값이 오르고 아파트값이 오르고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라든가 건물주를 지금 굉장히 세금을 중과세하고 있는데 네. 사실 지금 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신용불량자가 엄청 나오고 있어요. 왜? 지금 융자 이자 내가지고 상가를 샀는데 예. 공실이 지금 나고 있고 관리비 내야지 은행 이자 내야지 못 내고 신용불량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경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지금 건물주들이 위험해요. 현재. 왜? 지금 사회자님도 요즘 온라인으로 많이 시키잖아요. 네. 가서 사는 것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주가 지금 위험하다는 것을 정부도 좀 생각해야 돼요. 임대인이. 임대인이 위험하고 있어요. 위험이 지금 빠지고 있어요. 네. 왜? 지금까지 월세를 예를 들어서 막 많이 받았어요. 4천, 5천. 그럼 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4천, 5천 받아가지고 이자가 3, 4천 나간 거예요.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그분이 돈이 있어서 다 산 게 아니라 융자를 내갖고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자를 내고 조금 남았는데 두세 개, 서너 개가 싹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공실로 남았네? 그러니까 이자를 다 못 내고 건물주들이 지금 막, 공포의 밤을 지새고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건물주가 행복해 보이는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지금 공포의 밤을 새우고 있어요. 왜? 오늘도 자고 일어나면 누가 빼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 각자의 생각해봐, 입장이 있네요. 장사가 안 되니까. 예. 지금 홍대에서도 2분의 1이 비었어요. 2분의 1 건물주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힘드시겠네요. 고생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자 내느라고 지금 죽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주님들도 좀
생각을 할 때가 지금 되어가고 있다. 예. 왜? 그만큼 사이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오늘만큼이라도 건물주의 어려움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뭐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인 것 같기는 하지만 뭐든지 또 과유불급인 것 같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좀 이 밸런스가 맞는 그런 법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슈 체크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또 오프라인 상담 안내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알부자 오늘도 박관식 대표와 함께 정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대표님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저희 알부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알부자는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시고요. 방송 끝난 후에도 전화, 문자 상담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